네, 이 기업을 주목하라. 이번엔 탐방노트 직접 또 다녀온 기업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 다녀온 기업이 서울 바이오시스인데요. 또 바이오 들어갔다고 해서 바이오로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서울 바이오시스는 LED 이제 조명 제조 만드는 업체이고 아마 서울 반도체 종목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서울 바이오시스랑 서울 반도체는 이제 계열사 그룹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2020년 8월 달 27,000 가격대에서 지금 4,000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LED라고 하게 되면 보통 연평균 선장률이 20%에서 이제 30%까지 항상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쪽에 이제 LED 쪽에 이제 공급 강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LED 판매에 대한 마진율이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주가도 좀 안 좋았고 특히 2021년 한 3분기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금 적자의 연속을 나오고 있는데 그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코로나 때는 어느 정도 뭐 충당금도 좀 쌓았었고 특히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또 수혜가 있었던 게 물론 이제 바이오레저라고 하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뭐 가정용 제품이나 흔히 그런 UV LED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하나둘씩 조금 팔리기는 했었습니다. 팔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ED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울 바이오시스가 이제 새로운 그 Y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독자 기술로 이제 향후에 좀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는 기대감으로 조금 향후에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투자 모멘텀 짚어볼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게 LED 들어가는 게 대부분 가정용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식기세척기 그리고 요즘에 전장산업 자동차 들어가는 전장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LED가 좀 많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나왔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헬스케어 아니면은 전장 쪽에 새로운 영역의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전반 산업이 살아나야 이 회사도 매출이 올라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80% 이제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요 서울 반도체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계속 바뀌어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까지는 일단 적자이고요. 이번 4분기도 좀 실적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번 IR을 했을 때도 한 올해는 그 좀 흑자를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안 그래도 뭐 금리 인하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장 산업 살아나고 특히 헬스케어도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방 산업 뭐 가전이나 이런 수요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LED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캐파가 넓어지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바이오시스 함께 체크해 봤고요. 라온텍도 다녀오셨네요. 어떤 기업입니까? 요즘에 핫하면 핫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시총은 작긴 하지만은 네. 애플 비전 프로 관련의 수혜라고 좀 볼 수 있지 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또 애플이 네, 맞아요. 간밤에는 또 하락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 회사는 뭐 마이크로 이제 디스플레이 만드는 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써본 게 갤럭시 기어라고 이제 VR 기기를 이제 써보긴 했었거든요. 오. 거기서 항상 느끼는 단점이 어지럼증입니다. 아, 그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라운텍이 이제 독자적인 좀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오.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 규모 100억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게 되면 1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라운텍은 사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뭐 이 회사 뭐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런 XR 기기를 본격적으로 채택을 하고 올해 출시될 기기들이 하나둘씩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애플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대략 지금 1월 28일 날 출시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2월 초에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비전 프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용화되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라운텍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그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A사라고 얘기는 합니다. 고객사를 최근에 뭐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XR 기기, AR 기기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라운텍이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어지럼증 해결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AR 글라스나 이쪽 기기에 들어가는 흔히 HUD와 같은 이 거의 표시 장치를 하는 게 이제 라운텍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거나 아니면 구글과 삼성전자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이제 XR 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본격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매출 영업이익 사실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의 납품에 아니면 삼성전자의 납품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15,000원 주가가 최고점인 것 같은데 충분히 네.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XR 시장의 개화에서 독보적인 경쟁력, 그 경쟁력은 그러한 어지러움증 네. 해결에 대한 기술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라운텍이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 해결 이 이슈가 결국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술 자체를 어느 정도 넘었다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라운텍도 기술 보고서가 좀 나왔던 측면에서 결국에는 유럽, 미국에 있는 다른 기술도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포켓몬고라고 아는 게임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시겠지만은 그 만드는 회사도 올해 그 포켓몬과 관련된 AR 기술을 채택한 이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라운텍이 거기에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의를 봐야 되는 거고 물론 비전 프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많이 안 팔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안 팔릴 그게 수는 계속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애플 매니아들은 충분히 많이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시장을 뒤바뀔 수 있는 기기일지 여부는 네. 여기는 물론 항상 CES에도 충분히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럴 말이 아마 이런 XR 기기 관련 테마주나 수혜주나 얘기했을 때 라운텍도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라운텍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넥슨 게임즈. 일단 지난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빠졌던 게임주.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올해는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도 될지. 해도 됩니까? 뭐 오늘 어제 새벽인가요? 네. 오늘 새벽인지 중국에서 게임 관련 장관님이신가 사임하셨다고. 사실 그분이 사실 우리 최근에 미성년자 이제 게임 시간이나 아니면 게임 규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신데. 강경책을 네. 그분이 좀. 네. 근데 그분이 어제 사임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힘을 좀 내네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도 1분기 때 중국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사라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동안 많은 이슈가 되어 왔었던 뭐 인력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나 이제 사실 게임이 지연이 된다는 거는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퍼레비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제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스턴트 제가 한 작년 이맘쯤에 지스타를 다녀왔었는데 네, 그때 한 4분기에 원래 출시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이게 1분기를 미뤄졌어요. 네. 그 미뤄졌던 이슈가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주가를 계속 밀어내는 조금 그런 이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8월 달에 주가가 조금 나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던 이슈가 네. 블루 아카이브 이슈입니다. 이제 흔히 서브컬처 장르이긴 하지만은 네. 워낙 일본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게임 장르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중국이 또 서브컬처 쪽에서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시장은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던 이슈인데 네. 제가 알기로 블루 아카이브 출시했을 때 중국에서 미성년자 관련 게임 시간 규제를 나오게 되면서 그때 주가가 더 빠졌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만약에 게임주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엔 중국이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은 콘솔 쪽에서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와야 물론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이나 뭐 최근에 NC소프트도 소렌 리버티가 콘솔 시장에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한 우리가 흔히 엘들링이나 이제 워낙 이제 고퀄리티에 있는 게임과 이제 비교를 하려면은 조금 네. 생각보다 많은 판매량이 나와야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판매량,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 올라와야 이러한 저점에서 계속해서 좀 누워 있었던 구간들이 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형 님께서도요, 제발 게임주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21년도에 워낙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게임들이 힘을 내려면 아무래도 그러한 신작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게임사 대표하는 3N이라고 하죠. 네.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이 올해 또 신작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올해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렇죠. 신작 나왔죠.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런 기대감 언제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콘솔은 제외하고 지금 이런 뭐 넷마블이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2, 3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이제 코인 이슈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1분기 때 이제 나이트크루가 이제 P2E 시장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P2E가 안 됩니다. 경우에는 게임위원회에서도 재작년 한 11월쯤에 이게 조금 조건부 승인을 좀 해준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이거 공약으로 냈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제 게임 시장에 대해서 물론 P2E가 워낙 이제 사행성 이슈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풀어주겠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워낙 코인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좀 무마된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시장이 부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미스 코인이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 아까 그리고 넷마블도 이제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인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을 P2E화 시켜서 그만큼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존에 콘솔 쪽은 콘솔 쪽이지만은 이제 모바일 시장, 사실 중국 쪽은 성장하는 데는 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P2E 시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새해 첫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오늘 또 위메이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러한 시세가 또 P2E 시장과 아무래도 또 동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가면서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넥슨 게임즈의 신작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이게 1년 전에 봤을 때는 넥슨 게임즈에서 이제 물론 이런 특공대 아니면 이렇게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좋아하긴 합니다만. 과거형이네요. 네. 아니 물론 NC소프트도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LLL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과연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해외에 있는 유명한 그런 슈팅 게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상대가 될 거에 대한 여부. 왜냐하면 이쪽은 일반적으로 이런 콘솔 게임의 시장에서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뭐 드라이빙 하는 게임이나 이런 슈팅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매니아층들이 높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볼까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많은 매니아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은 저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뚫기까지는 조금 더 화려하고 성장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우려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영해서 실적 전망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 자체가 게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뭐 넥슨 게임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퍼스트 디센던트도 나올 거고,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뭐 업데이트 버전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수요가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일본에서도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크게 좀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한 350% 정도 영업이익이 올해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대부분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흥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200% 300% 정도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대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감과 함께 또 기대감까지 짚을 수 있는 부분도 점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업 이야기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